약간 쌤도 약간 그 사람처럼 되고 싶어. 그 문쌤. 그 스티브 잡스. 진짜 웃기더라. 아니 약간 그런 느낌. 뭔가 이렇게 그 뭔지 알지? 엄청 웃기면서 뭔가 이렇게 딱 그. 자, 22번부터 봅시다. 그래 요지를 찾는 문제였죠. 그래 요지입니다. 자, 첫 번째 문장부터 보시면 첫 번째 문장 조금 길고 까다로워요. 첫 번째 문장 어디까지니? 지금 여기까지죠. 여기까지가 첫 번째 문장입니다. 자, 볼게요. Being able to prioritize your responses까지가 주어였는데, 자, being able to 뭐뭐를 할 수 있는 것인데 뭘 할 수 있냐면 prioritize는요 우선순위를 매기다거든요. 그러니까 당신의 응답의 우선순위를 매길 수 있는 것은 이제 응답을 해줘야 되잖아. 응답의 우선순위를 매기는 거야. 예를 들어서 지혜한테 이제 카톡이 왔단 말이야. 카톡이 왔는데 이제 여러 명에서 이제 왔어요. 이거 조금 다른 이야기긴 하지만 예를 들어서 카톡이 이제 그 안 본 상태가 어떻게 되죠? 카톡이 왔는데 이제 첫 번째 카톡이 이제 엄마한테 왔고요. 그다음에 또 두 번째 카톡은 이제 영어 쌤한테 왔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카톡은 이제 군대 간 오빠한테 이제 온 거예요. 오빠가 이제 지혜야 뭐 하면서 이제 지혜야 뭐 이 정도까지는 보이잖아요. 처음에 몇 글자. 보이면은 자, 프라이오리타이즈가 뭐야? 뭘 먼저 클릭을 해야 되죠? 제일 늦게 클릭해야 되는 거 뭐죠? 제일 늦게. 이거 그냥 안 보잖아요. 그냥 이제 안 보고 나가죠. 다 경험 있어 없어? 안 보고 나간단 말이야. 왜냐면은 영어쌤한테 뭔가 연락이 왔을 때는 뭔가 나한테 불리한 경우가 가장 많기 때문에 뭔가 뭐 지혜야 뭐 했니? 뭐 가지고 와라 뭐 어디까지 이런 거기 때문에 이건 안 봐요. 이건 이제 안 보고 이제 오빠 카톡을 먼저 읽어보겠죠. 지혜야 뭐 근데 사실 들어가 보니까 우리 이제 헤어지자 뭐 이런 얘기가 있고요. 나 사실 유민이를 좋아해 뭐 이런 거 이제 이런 것들 어쨌든 뭘 먼저 봐야 되는지를 아는 게 이제 우선순위를 매기는 거잖아요. 이런 것처럼 그러니까 응답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서의 응답은요 고객에 대한 응답이에요. 고객이 뭔가를 이야기를 했을 때 거기에 대한 이제 응답을 우선순위를 매길 수 있는 것은 allows you to connect. 자, 우선순위를 매기게 되면 당신이 뭐 하게 해주냐면요. Connect more deeply with individual customers. 당연하죠. 개인 고객들과 더 깊이 연결되게 해준다는 거야. 자, 응답에 대한 응답의 우선순위를 매기게 되면 응답의 우선순위를 매기면 자, 고객과 더 잘 깊게 연결된다는 게 무슨 말이죠? 고객과의 관계가 더 좋아진다는 얘기죠. 고객과의 관계가 더 좋아진다. 그 다음에 자 우리 조금 알아둬야 하는 표현인데요. be it A or B 표현입니다. be it A or B예요. be it A or B. 이렇게네요. A든지 B든지 간에요. A든지 B든지 간에 be it A or B 하면요. A든지 B든지 간에 어쨌든 응답의 우선순위를 매길 수 있으면 고객과의 관계가 좋아진다. 이렇게 되는 거고 얘들아. 자, 우리가 문제를 풀 때요. 문제를 풀 때 어떤 거 같아 얘들아? 보세요. 요 부분이 중요한 문장인 것 같아. 요 뒤에 부분이 중요한 문장인 것 같아. 앞부분이에요, 뒤에 부분이에요. 지금 주절이 어디에? 앞에 거예요, 뒤에 거예요? 앞에 거죠. 앞에 문장이 중요한 거야. 앞 문장이 중요한 거고요. 뒤에 문장은 뭐 하는 거에 불과해? 부연 설명에 불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장이 이렇게 길 때에는요. 여러분들이 중요한 것만 내용을 파악을 하고 중요한 내용에서 그래서 핵심적으로 이 사람이 뭐라고 했는지를 파악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완벽하게 이걸 해석을 하려고 하다 보면은 이제 요 구간에서 물음표가 뜰 가능성이 높겠죠. 그죠? 윤주가 이렇게 읽다가 요 구간에서 이렇게 읽다가 뭐야 씨. 문해력 뭐 이러면서 또 이제 찍고 넘어간단 말이야. 그러면 안 된다고요.
굳이 이 내용을 다 이해하지 못해도 이 첫 번째 문장을 통해서 하고 싶은 말이 뭐라는 거예요? 응답의 우선순위를 매길 수 있으면 고객과의 관계가 좋아진다는 거야. 그렇게만 보고 이 밑에는 부연 설명이기 때문에 완벽하게 이해가 안 돼도 그냥 넘어가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주절에 있는 그 핵심 문장에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를 파악을 하는 게 중요한 거고요. 자, 그래서 지금 어쨌든 A든지 B든지 간에 했는데 뭐랑 뭐냐면 one of 이런 표현들 어렵잖아요. one of가요 일회성의예요. 일회성의. 일회성의 상호작용이든지 그러니까 한 번만 만나는 거야. 그 고객하고요. 한 번만 만나는 거예요. around particularly 특히나 기쁘거나 혹은 화가 나는 upsetting experience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좋은 경험이나 아니면은 안 좋은 경험을 토대로 하는 일회성의 상호작용이거나 한 번만 딱 만나서 하는 그런 고객과의 상호작용이든지 아니면은 장기적인 관계의 발달이든지 간에 누구하고 맺는 장기적인 관계예요. With a significantly influential individual within your customer base. 당신의 그 고객층 안에 있는 아주 영향력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이든지 간에잖아요. 이 부연 설명에 불과한 거야. 뭐가 중요해? 응답의 우선순위를 매기는 것이 고객과의 관계를 더 깊어지게, 더 좋아지게 만들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분법적으로 누가 중요한 문장이고 누가 덜 중요한 문장인지를 여러분들이 독해할 때에 파악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부분은 중요하게 읽고요. 중요하지 않은 거는 가볍게 읽고 이해가 좀 안 돼도 넘어갈 수 있어야 돼요. 자, 만약 당신이 ever posted a favorable comment or any comment for that matter about a brand, product or service 여기까지죠 지금. 만약 당신이 뭐뭐 한다면 이라고 해서요. 여기까지가 지금 if절에 이제 걸리는 문장이었거든요. 자, 당신이 만약에 posted a comment 하면 이제 의견인데요. 어떤 의견이에요? favorable, 굉장히 긍정적인 좋은 의견을 남겨요. 아니면은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의견이라도 남긴다면 어떤 브랜드에 대해서라든지 제품에 대해서라든지 서비스에 대해서라든지 어떤 코멘트를 남긴다면 생각을 한번 해봐. What it would feel like 기분이 어떨지 생각을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뭐가 기분이 어떨지 If you were personally acknowledged 만약에 당신이 개인적으로 인정을 받았다면 by the brand manager for example as a result 그 결과로서 매니저에게 개인적으로 인정을 받았다면 기분이 어떨지를 생각해 보라는 거야.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일을 하는데 어떤 사람이 뭐 글을 남기는 거예요. 뭐 직원분께서 너무 친절하게 잘 응대를 해주시고 제품 너무 마음에 들고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이렇게 써준 거예요. 그래서 매니저에게 인정을 받았다고 생각을 해보라고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포스트 글을 씁니다. 왜 글을 쓸까요? They have something to say. 할 말이 있으니까 글을 쓰는 거죠. 그리고 they want to be recognized for having said it. 그 말을 한 것에 대해서 인정을 받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자, 사람들은 인정받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내가 글을 썼다는 것에 대한 인정 원한다는 거죠. 고객들은요. 아니 그렇잖아. 누가 어쨌든 댓글을 달아야 되잖아요. 뭔가를 했을 때에 내가 그것을 했다는 것에 대한 인정을 받기를 원하잖아요. 특히 자, 표시 한번 해볼게요. 인정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 언급을 한 거에 대해서 그 말을 한 것에 대해서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자, 특히나 사람들이 post positive comments 긍정적인 말을 하게 되면 their expressions of appreciation for the experience that led to the post. 자, 그러한 글까지로 이어진 그 경험에 대한 감사의 표시입니다. 그러니까 고마우니까 감사하니까 글을 썼을 거 아니야. While a compliment to the person standing next to you. 자, compliment가 칭찬이에요. To the person, 사람에게 대한 칭찬. Standing next to you, 당신 옆에 있는 사람한테 칭찬을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답변이 되어지죠. With a response like thank you. 감사합니다 라는 답변이 이제 오는데 슬픈 사실은 뭐냐면 is that most brand compliments 자 대부분의 브랜드에서의 칭찬들은 어떻게 된대요?
go unanswered. 답변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남긴 칭찬이나 자기가 남긴 글에 대한 답변을 받기를 원하고 그 말을 했던 것에 대한 인정을 받기를 원하는데 그런데 어떻대요? 슬픈 사실은 대부분의 칭찬이 답변이 달리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답변이 달리지가 않아. 응답을 안 해준다는 거야. 그래서 아까 위에서 이 얘기를 왜 했는지 이해가 되죠. 응답에 뭐에 응답을 먼저 해줘야 되는지 우선순위를 매기는 게 중요한 거야. 누가 좋은 글을 걸어줬어? 그러면은 거기에 바로 이제 답변을 달아줘야 된다는 겁니다. 응답을 해줘야 된다는 거야. 왜? 자, 답을 안 해준 상태로 넘어가게 되면 그건 어떻게 되냐? 이것들은 잃어버린 기회들이래요. To understand,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린 거야. 근데 뭘 이해하냐면요. What drove the compliment? 무엇이 그러한 칭찬을 이끌어냈는지.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 할 기회예요? 아주 든든한 팬층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답변이 달리지 않는데 그런 답변이 달리지 않기 때문에 답을 달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고객에 대한 이해도 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팬베이스, 팬층도 생기지가 않는다는 거야. 않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고객이 어떤 언급을 남겼을 때 거기에 응답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얘기죠. 답을 하는 게 중요하다. 자,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 선택지를 한번 볼게요. 1번, 고객과의 관계 증진을 위해 고객의 브랜드 칭찬에 뭐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랬죠? 우리 응답하는 것은 중요하다 그랬었죠. 요 지금 중심 내용이 요거였죠. 요게 요지였죠. 그래서 1번이 이 글의 요지로 가장 적절한 것 같고요. 2번 봅시다. 자, 2번. 고객의 피드백을 얘들아 면밀히 분석을 해요. 막 분석을 해요. 봐야 된다. 그렇게 해서 브랜드의 성공 가능성을 높여요. 그런 것들은 아예 언급이 안 된 거죠. 면밀히 분석해라. 이런 내용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2번은 정답이 아니다. 3번 신속한 고객 응대. 자, 응대의 속도와 관련된 이야기가 아니죠. 그 응대 자체예요. 응대 자체를 안 하기 때문에 이게 문제이기 때문에 응대를 해라. 바로바로 응대를 해라. 그렇게 하면은 긍정적인 이걸 만들어낼 수 있다.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빨리 하고 늦게 하고의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에 신속한 고객 응대를 통하여서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낼 수 있다. 이것도 잘못됐고 그리고 응대도 잘못된 거죠. 응대가 아니라 반응이었어요. 그 답변이 달렸을 때, 글이 달렸을 때 거기에 대한 반응이기 때문에 3번도 적절하지 않았다. 그 다음 4번도 완전 이상한 소리죠. 브랜드 매니저는 부정적인 의견을 수용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도 없었습니다. 그 다음 고객의 의견을 경청하라. 잘 들어라. 이 얘기도 아니었고요. 그리고 새로운 이미지를 만든다. 이런 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 하시면 되겠죠. 1번. 다음 거 봅시다. 23번. 23번 좀 어려웠나? 한번 볼게요. 자, managers 관리자들인데요. 어떤 관리자들이냐면 천연자원 관리자들은 종종 직면하게 됩니다. 시장의 인센티브를 직면하게 됩니다. 시장의 인센티브가 뭐냐 하면은요. 제공을 하는 거예요. 경제적인 보상을 제공을 하는 시장의 인센티브를 직면하게 됩니다. 즉 시장의 인센티브라는 게 어떤 경제적 이득을 이야기하는 거죠. For exploitation, 그 이용에 대한 착취에 대한 경제적인 보상을 제공하는 시장의 인센티브를 직면하게 됩니다. 무슨 말일까요? 자, 천연자원을 관리하는 사람들은 뭐 숲에 있는 나무라든지 이런 식물들, 천연자원 관리자는 뭐가 생긴다는 거예요? 시장의 인센티브가 생긴다.
근데 그게 뭐냐면 인센티브 맞죠? 자, 자원 이용에 대한 경제적인 보상이야. 돈이 된다는 얘기죠. 그 자원을 사용함으로써 돈이 되잖아요. 선생님이 만약에 뭐 뒤에 있는 다봉산을 내가 소유하고 있어. 그러면 나무 다 잘라가지고 팔아버리면 그걸로 돈을 벌 수 있잖아. 그러고서 자, for example 했습니다. for example은 뭐예요? 앞 내용과 뒷 내용이 같은 말입니다. 어떤 경제적인 보상이 있는지에 대한 부연 설명이 나오겠죠. 자, 볼게요. 자, 숲의 주인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시장 인센티브를 가지고 있는데요. 뭐 할 인센티브를 가지고 있냐? To cut down trees. 나무를 다 잘라버리는 거예요. 뭐 하지 않고, rather than 뭐뭐 하지 않고죠. 뭐 하지 않고. 그 숲을 관리하지 않고 뭘 위하여서 carbon capture. 얘들아, 그 숲에 나무라든지 이런 식물들이 많으면 이산화탄소들을 이렇게 붙잡고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의미의 이제 캡처입니다. 포집이에요, 포집. 그래서 이산화탄소의 포집이나 아니면은 야생 생물들의 서식지나 그 다음에 홍수 예방 혹은 다른 생태적인 서비스들을 위해서 숲을 관리하는 것보다는 나무를 잘라버리는 시장에 대한 인센티브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두 가지 개념이 나온 겁니다. 천연자원 관리자가 두 가지를 할 수 있는 거야. 첫 번째가 뭐냐면은 이 나무를 이제 자르는 거죠. 이용. 자원을 이용을 해서 이걸 통하여서 경제적인 어떤 이득을 얻는 거예요. 경제적인 이득을 얻는 거 하나.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또 하나는 뭐예요?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생태계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 거야. 숲을 가만히 내비툼으로써 생태계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예요. 요렇게 이제 두 가지 개념인 거죠. 이산화탄소가 포집되어 딱 갇혀 있도록 막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야생 동물들이 서식지도 제공을 하고요. 이런 것들이죠. 그런데 자, 이 서비스들은 했습니다, 얘들아. 이 서비스들은 어떤 서비스들이에요? 이 서비스들. 이 서비스는 나무 잘라버리는 거야? 생태계를 보존하는 거야? 지금 생태계 보존. 이 서비스들은 하면 얘죠, 얘. 이코시스템 서비스죠. 자, 이 서비스들은 제공을 합니다. 그 주인에게 뭘 제공을 하죠? With no financial benefit. 경제적인 이득을 제공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니, 그렇잖아. 선생님이 산을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면 나에게는 아무런 경제적 이득 또는 뭐 혜택이 없죠. 따라서 are unlikely to influence management decision. 그래서 관리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만 같습니다. 됐죠? 자, 이게 이제 일반적인 우리들의 생각이란 말이야. 일반적으로 아니 돈이 안 되니까 결정을 하는데 영향을 안 미칠 것 같아요. 라고 하고서 얘들아 지금 but가 나왔습니다. but. 그래서 but 이하가 중요한 내용이 되겠죠. 자, 일반적으로 이런 상황이고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데 그러나 잘 보세요. 경제적인 이점 provided by these services. 그래서 이 문장에서는 얘들아 이 서비스 these services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이제 잡으면서 글을 읽었어야 했습니다. 이 서비스는 어떤 서비스 말하는 거예요? 요 서비스죠. 어떤 서비스요? 이 자연을 보호하는 그런 서비스들 말하는 거예요. 그런 도움들. 봐봐. 그러나 라고 했으니까 지금 내용에 반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나 이러한 서비스에 의하여서 제공되는 경제적인 혜택은 얘들아 잘 보세요. 뭘 토대로 하는 비시장적 가치를 토대로 하는 이러한 서비스들에 의하여서 제공이 되는 경제적인 혜택은 자, 누가 중요한 단어야? exceed. exceed는 뭐죠? 초과하다, 넘어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로 넘어가야 돼요? 이렇게 넘어가야 되는 거죠. 경제적인 이득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서비스에 의하여서 제공되는 경제적인 이득이 초과한다. 더 많다는 거야. 경제적 이득이 오히려 더 많다. 뭐보다요? 경제적인 가치보다 of the timber. 목재의 가치보다. 목재는 뭐죠? 이미 잘려진 나무야. 이미 잘려진 나무. 그러니까는 필자가 이 글을 통해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지. 일반적으로는 나무를 잘라가지고 팔아먹는 게 돈이 되고 나무를 그냥 그대로 두면 이건 돈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뭐라고 이야기를 하죠? 경제적인 이점이 누가 더 크다? 이 생태계 서비스죠. 생태계 서비스가 경제적인 혜택이 더 크다는 거야. 경제적인 혜택이 더 크다. 뭐보다요? 목재가 가지는 경제적인 가치보다. 요게 지금 필자가 하고 싶은 말인 거죠. 이게 지금 필자가 하고 싶은 말이고, 얘들아, for example 나왔죠. 그러면 우리는 중심 내용을 이미 확인을 했고요. 얘는 뭐다? 앞 내용이랑 같은 내용이야. 자, 이 말을 통하여서 뭐가 또다시 반복되겠어? 자연을 보존하면서 제공하는 이 생태계 서비스가 오히려 경제적인 혜택이 더 많다는 것에 대한 예시란 말이야. 그러면은 우리가 이 부분이 내용이 이해가 됐다면 요 밑에 거는 확인 정도만 해보시면 되겠죠. 쭉 읽어 나가면서 이 말이 맞는지 확인 정도만 해보시면 됩니다. 자, UN의 이니셔티브는 계획이에요. 계획은 has estimated 추정했습니다. 잘 봐봐. Economic benefits of ecosystem services. 자, 경제적인 혜택입니다. 생태계 서비스들의 경제적인 혜택. 근데요, 걔네들은 제공이 되는데요. 뭐에 의하여서 제공이 되냐면 tropical forest, 열대우림이죠. 열대우림. 열대우림에 의하여서 제공이 되는 그런 생태계 서비스들의 경제적 혜택. 근데 이런 열대우림들이 뭘 제공해 주냐면 기후도 조절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water purification, 물도 정화를 시켜주고요. 그 다음에 침식도 예방을 해줘.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많이 해주는데 얘네들은 어떻대요 얘들아? 잘 보세요. are over 3 times greater. 3배 더 많다는 겁니다. 경제적인 이득이 3배나 더 많다는 거야. 지금 2번이나 반복해서 나왔죠. 2번이나. 뭐가요? 생태계 서비스가 경제적인 혜택이 더 많다라는 말을 2번이나 했습니다. per 헥타르, 헥타르당 더 많습니다. 뭐보다? 시장의 이 혜택들보다. 시장 혜택들보다 생태계에서 제공하는 이런 서비스들이 경제적인 혜택, 경제적인 가치가 더 높다라는 겁니다. 잘라서 파는 게 더 가치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남겨두는 게 더 가치 있다. 자, 따라서 그러면요 여러분 잘 보세요. Cutting down the trees, 나무를 자르는 거 좋은 거야 안 좋은 거? 이 필자의 입장에서는 나무를 자르는 게 경제적인 이득이 있는 일이에요 없는 일이에요? 윤주야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나무를 자르는 거. 자, 이 질문에 대답을 못한다는 거는 지금 이해가 안 됐다는 건데. 나무를 자르는 건 얘들아 자원을 이용해서 경제적 이득을 얻으려는 거예요. 생태계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거예요. 나무를 자르는 거는. 너 말해서 뭐라고? 잠 온다고? 잠 온다 그런 거 아니야? 자원을 이용하는 거잖아. 근데 필자는 이게 지금 더 경제적으로 이득이 된다는 거야? 얘가 경제적으로 이득이 된다는 거야? 뭐라고? 알았어. 경제적으로 비효율적이라고. 뭐가요? 자원을 이렇게 착취하고 이용하는 것이 오히려 경제적으로 비효율적이다. 자, 자원을 이용을 해서 나무를 막 잘라가지고 팔아먹으려고 하는 것이 오히려 경제적 비효율성이다. 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히려 경제적으로 비효율적입니다. 그리고 시장은 are sending the correct, are not sending이네요. 올바른 신호를 보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올바른 신호를 보내지 않고 있습니다.
뭐 하는 신호를 보내지 않고 있냐? To favor ecosystem services over extractive uses. 자, 착취적인 사용들보다 생태계 서비스를 더 선호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올바른 신호를 보내지 않고 있다. 이게 경제적 혜택은 더 많은데 잘못된 신호를 자꾸 보내니까 사람들이 자원을 이용해야 돼. 이걸 내가 팔아먹어야 돼.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됐죠? 내용이 쉽진 않았어요. 1번부터 볼게요. necessity, 필요성이죠. 필요성. calculating the market values of ecosystem services. 자, 얘들아. 생태계 서비스의 시장의 가치를 계산하는 것에 대한 필요성, 이거 계산 이미 됐어요, 안 됐어요? 계산 이미 됐어. 가치가 없다 그랬잖아. 가치가 아무것도 없다. 시장의 가치가 없다. 그리고 요거를 계산을 해야 된다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니었죠. 이 얘기가 아니었죠. 이 중심 내용이. 그래서 1번은 정답이 될 수가 없겠고, 그 다음에 2번. 자, significance, 중요성이죠. 중요성. 뭐의 중요성이냐면 weighing forest resources non-market values. 자, 어디 있어? 숲의 자원들의 비시장적인 가치를 평가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 이게 지금 훨씬 더 중요하다. 경제적인 가치가 있고 훨씬 더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기 때문에 요거를 제대로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2번이 그래 주제로 가장 적절했겠죠. 그 다음 거 볼게요. 3번. impact, 영향이래요. 영향. 어떤 영향이냐? using forest resources, 숲에 있는 자원들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영향인데, 근데 목적이 뭐냐면 경제적인 이득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아니죠. 돈을 벌기 위해서 막 이렇게 했더니 이런 일이 벌어졌다. 이런 말도 아니었잖아요. 그 다음에 4번. merits of balancing. 자, 얘들아, 우리 balancing 같은 말들 나오면은 우리 친구들이 많이 속습니다. 균형을 맞추는 거니까 뭔가 좋은 말 같잖아요. 우리는 좋은 말을 찾는 게 아니라 이 글의 중심 내용, 필자가 주장하는 말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좋은 말을 찾는 게 아니고요. 이 말 자체는 좋은 거거든요. 자, 숲의 시장과 그 다음에 비시장적 가치를 균형을 맞추는 것에 대한 메리트, 장점인데요. 균형을 맞추자는 게 아니었죠. 그 다음에 ways of increasing the efficiency of managing natural resources. 천연 자원들을 관리하는 효율성을 증가시키는 방법들. 이런 것도 나오지를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4번 한 지문만 일단 더 볼까요? 4번이 얘들아 내용은 조금 까다로울 수 있는데 근데 정답은 또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었습니다. 내용이 조금 추상적일 수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the concept of over-tourism. 얘들 over-tourism 밑에 안 나오네요. 과잉 관광이죠. 과잉 관광. 과잉 관광의 개념은 레스토랑 하면은요, 뭐뭐에 달려 있다. 어떤 특정한 가정에 달려 있습니다. 근데요, 그게 뭐에 대한 가정이냐면 사람들과 장소에 대한 가정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과 장소에 대한 가정은 흔하대요. In tourism studies and social sciences in general. 관광학이나 아니면은 사회과학에서 일반적으로 흔하대요. 그래서 지금 발음이 과잉 관광. 근데 이것은 사람들과 장소에 대한 가정이죠. 사람과 장소에 대한 가정. 봅시다. both are, 둘 다는, 여기서 말하는 이 둘 다는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both are 했는데요. 이 both는 사람들과 장소들이죠. 자, 사람들과 장소들은 둘 다 여겨집니다. 뭐라고 여겨지냐면
명확하게 정의 내려져지고 그 다음에 demarcated 하면요 경계가 정해진다는 거야. 사람들과 그 다음에 장소는 명확하게 정의가 내려지고 그 다음에 명확하게 경계가 정해진다. 자, 사람들은 are framed, be framed 하면요 뭐뭐로 구성이 된다는 거죠. 뭐뭐로 구성이 된다. 자, 사람들이 어떻게 구성이 되는가 하면 as bounded, 자, bounded 경계가 있는 사람들은요 경계가 있는 사회적인 행위자라는 거야. 경계가 있다는 거야. 경계. 사람들이 이렇게 이 정해진 경계가 있다. either playing the role of host or guest. 주인 행세를 하든지 손님 행세를 하든지 어쨌든 사람들은 경계가 있다는 거야. 경계가 있다. 이런 경계. 그 다음에 장소들도 in a similar way 비슷하게 are treated as a stable container. 자, stable 하면요 안정적인 컨테이너 어떤 용기죠. 용기인데 근데 걔네들은 또 뭘 가지고 있어요? 아주 명확한 바운더리, 경계를 가지고 있다. 말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요. 사실상 같은 말을 계속하고 있는 건데 사람들과 장소들은 명확하게 정의가 내려져 있고 그 다음에 demarcated라고 했죠. 경계가 딱 정해져 있다는 거야. 경계. 사람과 장소는 뭐가 정확하게 있다? 경계가 정확하게 있다. 라고 하면서 자, 사람들은 경계가 정해진 사회적인 행위자고요. 그 다음에 장소도 마찬가지예요. 장소도 명확한 경계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딱 내 틀이 있는 거야. 거기를 이제 벗어나지 않는 어떤 경계를 딱 가지고 있는, 바운더리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죠? 경계를 다 가지고 있어. 사람도 그렇고 그 다음에 그 장소도 그렇고요. 따라서 경계가 있기 때문에 장소들은 can be full of tourists. 관광객으로 가득 찰 수가 있잖아. 내가 그 경계선이 있는데 그 경계선까지 사람들이 가득 차면은 그건 이제 가득 찼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사람들은 장소들은 관광객으로 가득 찰 수 있고 그리고 따라서 고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과잉 관광을 통하여서. 경계가 있기 때문에 과잉 관광을 겪을 수 있다는 거야. 수용할 수 있는 한계 인원이 있기 때문에 과잉 관광을 겪을 수 있다. but가 나왔습니다. 그러나 자, 볼게요. 그러나 what does it mean? 무엇을 의미합니까? For a place, 어떤 장소가 to be full of people, 사람들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실제로 there are examples, 실제로 예시들이 있대요. of particular attraction, 명소들에 대한 예시들이 있는데 자, 사람들로 가득 차 있다는 게 무슨 의미인가? 사람들로 가득 차 있다. 사람들로 가득 차함이 무슨 의미인가? 사람들로 가득 찼다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자, 볼게요. 명소들에 대한 사례가 있는데 예시가 있는데 근데요, 걔네들이 어떤 지금 상황이냐면 제한된 용적을 가지고 있는 거야. 사람들로 가득 찼다는 게 용적에 대한 제한이 있는 거예요. 엘리베이터처럼요. 엘리베이터 이게 그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제한이 돼 있잖아. 거기서 더 들어가면 이제 삐삐삐 소리 막 나죠. 자, 제한된 용적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there is actually no room for more visitors. 더 이상의 관광객을 위한 공간이 없는 거예요. 공간이 더 이상은 없는 그런 사례들도 있습니다. 이게 이제 과잉 관광의 사례라는 거죠. 그러면서 this is not least, 얘들아 not least 하면은요 특히라는 뜻이에요. 특히 이것은 특히나 그렇대요. 뭐가 특히나 그래? 용적의 제한이 있으면서 더 이상은 사람이 들어올 공간이 없는 거. 특히나 그런데 뭐에 있어서 그렇냐면 with some man-made constructions, 인간이 만든 건축물 such as Eiffel Tower, 에펠타워와 같은 그런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렇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에펠타워 같은 경우에 그렇다.
됐죠. 됐죠. 여기까지 됐죠. 자, 됐어. 의심을 하면 안 돼, 그지? 학생들이 의심을 하면 안 되잖아. 확실하게 이해했다라고 믿고 이제 봐봐. 자, 그러나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요런 상황이 있다, 요런 상황이 있다라고 했는데요. 그러나라고 했으면요. 자, 여기에서 이제 글의 흐름이 반전이 되는 겁니다. 다른 이야기가 나온다는 얘기야. 그러나 그 다음에 얘들아 with 분사 구문인데 with 그 다음에 places 목적어고요. 자, 장소들이 with 분사 구문은 with 목적어 그 다음에 분사가 나와야 되죠. ing나 ed가 나와야 된단 말이야. 지금 보시면은 place의 부연 설명입니다. such as cities 도시나 지역이나 또는 국가 전체가 어떻게 되고 있어? being 이렇게 되겠죠. with 목적어 ing입니다. 자, 도시나 지역이나 아니면은 국가 전체가 being promoted 홍보가 되고 있는 거예요. as a destination 관광지로서 홍보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described 묘사가 되는 겁니다. as victims of over tourism 과잉 관광의 희생 장소라고 묘사가 되면서 그러니까 지금 요런 상황도 있긴 있는데 요렇게 이런 도시나 지역이나 나라 전체가 관광지라고 막 홍보가 되고요. 그 다음에 과잉 관광의 희생지라고 묘사가 되면서 어떻다는 겁니까? 상황이 더 복잡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요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요런 상황을 통하여서 상황이 더 복잡해졌다는 겁니다. 더 복잡해졌다. 더 복잡해졌습니다. 단순히 공간이 없다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야, 문제가. 단순히 좁다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더 복잡해요. 자, 볼게요. What is excess? 과도한 또는 out of proportion 하면 균형이 안 맞는 거죠. 자, 과도하거나 균형이 안 맞는 것은 is highly relative. 자, 상대적이고 그리고 might be more related to other aspects. 다른 요인들, 다른 측면들과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뭐보다? 물리적인 용적보다. 그래서 위에서 얘기했던 거는 용적의 제한, 공간이 없는 것 때문에 이 과잉 관광이 생겨난다. 이 부분에 초점을 맞췄는데 지금 however 이하부터는 얘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야. 얘 말고 더 복잡한 문제. 그리고 두 번째로 또 얘기했죠. 다른 측면들이 있다는 겁니다. 다른 측면들. 근데 이 더 복잡한 문제 그리고 이 다른 측면들이 뭐예요? 요런 애들입니다. Natural degradation and economic leakage. Natural degradation 하면 자연적인 저하죠. 자연의 이렇게 저하. 환경 문제 같은 것들. 그리고 economic leakage. leakage는 유출이거든요. 경제적인 유출 같은 것들. 뭐는 말할 필요도 없이 정치하고 그 지역에서의 그 지방에서의 power dynamics 하면은 권력의 역학 이런 거죠. 정치 얘들아 권력의 역학 은 말할 필요도 없이 이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필자가 지금 강조하고 싶은 부분 어디 부분이었어요? 요 위에가 아니라 실제로 중요한 부분은 however 이하에는 요 부분인 겁니다. 요 부분이고 요 부분에서 강조됐던 내용이 뭐죠? 단순히 사람이 많아서 가득 찬 게 문제가 아니라 더 복잡하고 다른 문제들 환경 문제나 경제 문제나 정치 권력과 관련된 이런 문제들이 있다. 라고 지금 필자가 이야기하고 그게 끝난 거거든요. 그래서 얘가 글의 주제 얘가 글의 이 제목에 포함되어야 하는 겁니다. 자, 볼게요. 1번. The solutions to over-tourism. 과잉 관광에 대한 해결책. 복잡한 것에서 단순한 것으로 가라? 일단 해결책도 아니었고요. 그 다음에
뭐 여기에 대한 해결책에 대한 설명들도 없었죠. 단순하게 해결해라 뭐 이런 거 없었고요. 2번은 진짜 선택하면 안 되죠. What makes popular this destination attractive to visitors? 자, 관광객들에게 이 유명한 관광지들이 매력적으로 만드는 것이 무엇인가? 뭐 어떻게 하면 매력적이냐? 그런 얘기 아예 없고요. 그 다음에 tourist attraction, 관광 명소들이 과잉 관광의 승자이냐 패자이냐, 이득을 받냐 뭐 손해를 받냐 이런 이야기도 아니었었고요. 그 다음에 과잉 관광의 severity, 심각성, much worse than imagined. 자, 어디가 틀렸죠?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심하다. 상상에 대한 내용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뭐 이렇게 가정을 했다. 뭐 이런 내용도 없었고요. 5번. over tourism, 과잉 관광은 not simply a matter of people and places. 자, 단순한 사람과 장소의 문제가 아니었잖아. 어떤 문제였어요? 요 문제였죠. 요 문제. 요런 문제였지 단순히 사람이나 장소와 관련된 문제가 아니었다. 이렇게 해서 일단은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 하도록 합시다.